알로라 민영입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대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작업실을 얻게 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준비한 영상은 7월 11일 아이언 카드 킹덤 미니리그 결승전 영상입니다. 처음으로 스카이 레전드가 도입된 환경으로 대전이 진행되었었는데 스카이 레전드에 수록된 카드들은 결승전에 올라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결승전에 올라온 덱은 왼쪽에 또도가스 덱과 오른쪽에 조로아크 GX 루아로암 GX 덱입니다. 왼쪽에 또도가스 덱 같은 경우에는 첫 7장에서 기본 포켓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건에 들어갔네요. 선공은 조로아크 GX 루아로암 GX가 가져간 상태입니다. 새롭게 들어온 7장 중에서 또도가스한테도 드디어 기본 포켓몬이 나왔나 보네요. 패에 있는 카드를 배틀필드에 세팅하고 추가적으로 벤치에 어떤 포켓몬을 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벤치에 2마리의 포켓몬을 깔아놓고 프라이즈 세팅까지 마친 후에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멀리건도로 한 장 받고 양측 스타트는 왼쪽에 또도가스 덱의 또도가스와 마인맨 카프나비나 오른쪽에 조로아크 GX 루아로암 GX 측은 조로와 메타몬 프리즘스타가 스타트했네요. 먼저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조로아크 GX 루아로암 GX 덱 측입니다. 먼저 여기서는 포켓몬 통신을 사용했습니다. 포켓몬 통신은 자신의 패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보여주고 덱으로 넣은 뒤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여기서는 페르시온 GX를 덱으로 넣고 찾아올 포켓몬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에 드로관련 서포터가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필드를 전개할 카드가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카드가 없다면은 카프나비나 GX나 덴네 GX를 사용해서 조금 더 드로를 확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포켓몬 통신으로 찾아온 카드는 조로아이고 벤치에 내려둔 후에 더블 무색 에너지를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한테 붙이고 릴리에를 사용했습니다. 릴리에는 첫 번째 차례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패가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할 수 있지만 그 이의 차례에는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할 수 있습니다. 8장이 된 패에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우선 패에 있는 하이퍼볼을 사용했습니다. 하이퍼볼은 자신의 패에 있는 카드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공박사의 강연과 레스큐 탱크를 코스트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왼쪽에 또도가스 덱 측은 또도가스의 기술을 사용해서 벤치에도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벤치에 데미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벤치 베리어 특성의 뮤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로써 어느정도 대비가 설 것 같긴 한데 뮤의 체력이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의 부적이나 또도가스의 잔류가스 특성에 의해서 데미지가 올라갈 걸 생각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왼쪽에 또도가스 덱 측은 스타디움 카드로 굴레 사당을 내려놓고 줄비마까지 추가적으로 벤치에 내려둔 후에 릴리에를 사용해서 패가 8장이 되었습니다. 8장이 된 패에서 가급적이면 또가스를 추가적으로 깔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선공을 조로아크 GX 루아로암 GX 덱측이 가져갔다 보니까 당연히 돌아온 차례 조로아크 GX로 진화해서 라이엇 비트로 또가스를 잡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네스트볼을 2장 사용했네요. 네스트볼은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를 바로 벤치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또가스를 깔아두었고 두 번째 네스트볼로 깔려고 하는 포켓몬은 여기서는 카프콕을 깔아두었네요. 아무래도 카프콕의 후퇴 발비가 0이다 보니까 후퇴에 편하기 때문에 미리 깔아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에너지 플레이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벤치에 있는 메타몬 프리즘스타가 루거로암 GX로 진화해서 에너지가 달려있는 포켓몬을 끌고 와서 기절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오른쪽에 조로아크 GX 루거로암 GX 측은 배틀필드와 벤치에 있는 조로아를 조로아크 GX로 모두 진화시켰습니다. 이어서 패에서 서포트 카드나 아니면 거래를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패에 있던 더블 무색 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조로아크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차례 서포트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패에 서포트 카드가 없다면 조로아크 GX의 특성 거래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성 거래는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 위에서 카드를 2장 드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래로 포켓몬 통신을 버린 다음에 2장을 드로하고 조로아를 추가적으로 벤치에 깔아두었습니다. 두 번째 거래는 네스트볼을 코스트로 사용했네요.
추가적으로 들어온 2장의 카드에서 아무래도 굴레 사당이 귀찮을 것 같기 때문에 격투 도장으로 스타디움을 교체했습니다. 패에서 풍과란을 사용했습니다. 풍과란은 2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효과는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 5장을 드로우할 수 있고, 두 번째 효과는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과 벤치에 있는 포켓몬을 교체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효과를 사용했네요. 새롭게 5장이 된 패에서 추가적인 카드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라이엇 비트로 또가스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먼저 앞서 가져갑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6대5로 왼쪽에 또도가스 덱 측의 차례로 넘어가서 벤치에 있는 또가스를 또도가스로 진화시켰네요. 그리고 나서 포켓기어 3.0을 사용했습니다. 포켓기어 3.0은 자신의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서포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패와 비교하면서 가져올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벤치 베리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뮤가 상당히 귀찮게 여겨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뮤를 끊기 위해서 구즈마를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 패에 과연 에너지가 있냐 없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구즈마를 추가한 패에서 벤치에 있던 줄뮤마를 제브라이카로 진화시켰습니다. 패에 혹시나 에너지가 없더라도 구즈마를 사용해서 뮤를 끌어내고 빨리 달리기 특성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뽑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먼저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덱에서 추가적인 포켓몬 카드를 벤치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또도가스로 진화할 또가스를 벤치에 깔아두었네요. 이어서 레스큐 탱크를 사용했습니다. 레스큐 탱크의 첫 번째 효과는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트래시에 있는 포켓몬을 3장까지 덱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트래시에 또가스와 또도가스 2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2장을 덱으로 되돌렸습니다. 확실히 빨리 달리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패를 많이 압축하는 게 좋겠네요. 구즈마를 사용해서 뮤를 끌어내고 빨리 달리기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버리고 4장을 들어야 되는데 스타디움 카드까지 굴레 사당으로 바꾸고 또도가스에게 카운터 에너지를 붙였는데, 카운터 에너지는 자신의 프라이즈가 상대 프라이즈보다 많을 시 모든 에너지 2개분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색 에너지 발비를 2개 요구한 또도가스의 기술 발비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겠네요. 벤치에는 현재 벤치 베리어 뮤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굴레의 사당과 또도가스의 특성 잔류가스에 의해서 조로아크 GX와 다른 포켓몬들에게 데미지 카운트 1개씩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에 조로아크 GX의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우선 벤치에 있는 조로아를 조로아크 GX로 진화시켰네요. 아무래도 체력이 높은 포켓몬들이 쉽게 기절을 하지 않다 보니까 체력이 낮은 기본체 포켓몬들을 빨리 진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벤치에 있는 조로아크 GX의 거래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트리플 가속 에너지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카드를 2장 드로우하고 두 번째 거래를 바로 사용하네요. 여기서 코스트로 지불하려고 하는 카드는 검은띠를 코스트로 사용했습니다. 카드를 추가적으로 2장 더 드로우하고, 아직까지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크 GX의 거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패가 풀리지 않더라도 거래를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치에 추가적인 조로아를 깔아두었습니다. 또도가스의 체력이 120이기 때문에 라이엇 비트가 풀벤치를 채워야만 기절시킬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거래로 사용하는 카드는 격투 에너지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아있는 한 칸은 레스큐 탱크나 다른 필요한 카드를 뽑아서 다시 한번 트래시에 있는 뮤를 회수해서 깔고 싶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하이퍼볼을 사용합니다. 알로라 질퍽이와 야돈을 보스트로 사용했네요. 확실히 진화했었을 때 알로라 질퍽이나 야도킹 자체가 또도가스와 대전을 할 때 큰 효과를 못 발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스트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찾아온 카드는 리셋홀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샤도입니다. 리셋홀 특성 마샤도는 벤치에 있었을 때 이 카드를 트래시함으로써 스타디움 카드를 깰 수 있어서 여기서는 바로 내려놓고 귀찮은 굴레 사당을 바로 트래시시켰네요. 이어서 벤치에 암몽이를 깔아두고 메타몽 프리즘스타를 알로라 질퍽이로 진화시켰습니다. 이로써 상대 특성 중에서 마인맨이 막히게 되었네요. 마인맨의 회수봉인 특성 같은 경우에는 아세로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조로아크 GX 덱이 아세로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로라 질퍽이가 후퇴 활비가 크기 때문에 끌려나가면은 벤치에 데미지를 쌓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또도가스 덱 측은 리셋 스탬프를 사용했습니다. 리셋 스탬프는 상대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게 한 후에 남아있는 프라이즈 장수만큼 카드를 뽑게 할 수 있는데요. 조로아크 GX 덱 측의 프라이즈가 4장 남아있기 때문에 4장을 받게 되지만 거래 특성을 3번이나 사용할 수 있다는 시점에서 6장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아파할 것 같진 않습니다. 왼쪽에 또도가스 덱 측은 릴리를 사용해서 패를 보충했습니다.
아무래도 벤치에 있는 또가스를 또도가스로 진화시키고 추가적인 또가스도 깔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하이퍼볼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코스트를 지불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또도가스를 서치하고 제브라이카의 특성 빨리 달리기를 사용해서 에너지까지 서치하는 걸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더블 무색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도가스한테 붙여주고 굴레 사당을 내려놓은 뒤에 바로 빨리 달리기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이전 차례부터 보이고 있는 거지만 빨리 달리기 특성을 사용할 때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네요. 내장이 된 패에서 여기서는 카프고고를 후퇴시키고 배틀필드로 또도가스가 나갔습니다. 이어서 흩날리는 진액을 사용해서 배틀필드에는 40, 벤치에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가 있는 포켓몬들에게 20씩 줍니다. 그리고 잔류가스 특성을 사용해서 포켓몬 체크 시 기본 포켓몬들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한 개씩 올리고 굴레 사당에 의해서 포켓몬 체크 시 GX 포켓몬들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한 개씩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미지 카운터가 누적된다면 한 번의 프라이즈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조로아크 GX 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거래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먼저 네스트볼을 코스트로 사용해서 카드를 2장 들어와했습니다.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두 번째 거래를 사용했습니다. 코스트로 사용하는 카드는 페르시온 GX를 코스트로 사용했네요. 추가적으로 2장을 더 들어가고 한 번의 거래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패에 필요한 카드가 없다면 거래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거래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는 데는네 GX를 코스트로 사용했네요. 확실히 알로라 질퍽의 특성으로 인해서 기본 포켓몬의 특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데는네 GX의 특성이 쓸모없어서 버리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스타디움이 격수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포켓몬 체크 시 GX 포켓몬들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갈 일은 없어 보이네요. 고민 끝에 추가적인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라이엇 비트로 또도가스를 기절시켰습니다. 또도가스에게 저주의 부적이 붙어 있었는데요. 저주의 부적은 붙이고 있는 초타입 포켓몬이 기절했을 시 데미지 카운터 4개를 원하는 대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크 GX에게 데미지 카운터 1개를 올리고 나머지 3개는 조로아에게 올리려고 하네요. 아무래도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크 GX에게 데미지 카운터 1개 올려준 이유는 벤치에 있는 에버라스의 기술 아픈데 때리기가 기본 10데미지에게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3개 이상 올라가 있다면은 70 데미지를 추가하기 때문에 80, 약점으로 160 데미지로 조로아크 GX를 기절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스트볼로 또가스를 깐 후에 에버라스가 배틀필드로 나가서 아픈데 때리기로 조로아크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2장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이 3대3인 상황에서 오른쪽에 조로아크 GX의 차례로 넘어갔네요. 확실히 조로아크 GX가 강력한 딜을 내면서 왼쪽의 포켓몬들을 1타내고 있지만 왼쪽의 또도가스 덱 측은 1점만 내줄 뿐 단숨에 2점을 따와서 프라이즈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막상 막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른쪽에 조로아크 GX가 릴리에르 코스터 거래를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거래를 사용해서 상당히 패가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릴리를 사용해서 드로우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코스트로 사용하기 안성맞춤이었네요. 추가적으로 두 번째 거래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릴리에르 코스트로 지불하면서 카드를 2장 들어가고 있네요. 덱이 상당히 적어진 조로아크 GX인데 남아있는 덱 장수 안에서 프라이즈 3장을 따와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패에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우선 하이퍼볼을 하이퍼볼과 트리플 각동 에너지를 코스트로 사용했습니다. 덱에서 찾아올 포켓몬 카드는 루가로암 GX를 가져왔네요. 확실히 루가로암 GX의 특성 블러드아이를 사용하면 벤치 있는 포켓몬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가스를 끌어내서 또도가스로 진화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브라이카의 빨리 달리기 특성이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제브라이카를 기절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네요. 리셋 스탬프를 사용해서 먼저 상대 패를 3장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제브라이카를 기절시키겠다는 마인드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왼쪽에 에버라스가 구의 머리띠나 쿠쿠이 박사 등 딜 추가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오른쪽 조로아크 GX 필드에 있는 조로아크 GX들을 10데미지가 모자라서 기절을 못 시키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또가스냐 에버라스냐 제브라이카냐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에버라스를 기절시키는 쪽을 선택했네요. 확실히 또가스를 기절시킨다 하더라도 하프곡곡의 회전 비행으로 데미지 카운터를 더 뿌리면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를 생각해서 에버라스를 기절시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셋 스탬프를 맞아서 상당히 패가 적어졌지만 릴리에를 사용해서 금방 패를 복구하네요. 이어서 트래쉬를 보면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도가스를 내보내서 데미지 카운터를 조금이라도 쌓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상대 필드의 데미지 카운터가 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 카운터를 조금이라도 더 누적시키면은 돌아오는 차례 때 카푸나비나의 매지컬 스웨이브로 게임을 끝낼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흩날리는 진액을 사용해서 배틀필드에는 40 데미지를 주지만 저항력에 의해서 20 데미지만 받고 벤치에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가 있는 포켓몬들에게 추가적으로 20을 올리면서 안목이는 기본 포켓몬이기 때문에 잔류가스 특성에 의해서 10 데미지 카운터가 더 올라갑니다. 조로하는 기절하고 현재 프라이즈 상황이 2대2인 상황에서 패가 상당히 많은 조로아크 GX 측이지만 여기서 소도가스를 기절시키기 위해서는 풀벤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벤치 포켓몬들을 채울 카드를 체력이 낮은 카드로 냈다가 매지컬 수앱에 의해서 모두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래를 사용했습니다. 패에 있는 친구 스처블 코스트로 카드를 2장 드로했네요. 아무래도 벤치를 채울 포켓몬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패에 필요한 포켓몬들이 없더라도 거래를 사용해서 패를 보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거래의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는 여기서는 구즈마를 코스트로 사용했습니다. 카드를 2장 더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패가 상당히 많아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서포트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보여주었던 공박사의 강연을 사용해서 덱에 남아있는 기본 포켓몬들을 패에 추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하고 패에 있는 나온과 안먹이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걸로 라이엇 비트가 120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또도가스를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매지컬 스왑을 사용했을 시에 나온과 안멍이를 기절시켜서 게임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블러드아이 특성을 사용해서 카푸나비나를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라이엇 비트가 120 데미지가 나오면서 카푸나비나의 체력 110을 상회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카푸나비나가 악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10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격투 에너지를 조로아크 GX에게 붙여줌으로써 격투 도장의 효과가 발휘되게 되겠네요. 격투 에너지를 붙이고 있는 포켓몬의 데미지가 10 올라가기 때문에 딱 110 데미지로 카푸나비나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될 점은 상대가 레스큐 탱크와 카운터 에너지만 있을 시에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카푸나비나를 회수한 후에 카운터 에너지를 붙이고 매지컬 스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오른쪽의 조로아크 GX 덱 측은 아제로라를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조로아크 GX를 패로 회수했습니다. 이어서 비교적 체력이 높은 카푸나비나 GX를 벤치에 내려두고 라이엇 비트로 카푸나비나를 기절시켰네요. 카푸곡곡이 배틀필드로 나가고 패에 있는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쉬에는 카푸나비나를 패에 추가한 뒤 벤치에 내려놓고 카운터 에너지 붙였습니다. 매지컬 스왑으로 게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왼쪽에 또도가스 덱 측이 아이언 카드 킹덤 미니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네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